안녕하세요. 정보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중국 창신 메모리 모바일 DDR5 공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로 영향권, 기술 격차 4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신 메모리가 모바일 DDR5를 공개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껏 모바일 DDR5를 만들었던 회사는 지금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마이크론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바일 DDR5를 이제 창신 메모리가 공개를 하면서 기술 격차가 4년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리고 향후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창신 메모리가 LPDDR5의 상용화에 나섰습니다. LP라는 것은 로우 파워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모바일에서는 더 저전력의 DDR5가 필요해서 이 DDR5의 상용화에 나서는 게 지금 창신 메모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창신 메모리가 DDR5를 출시를 하면서 그동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과점하던 모바일 D램 시장에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중국 창신 메모리 모바일 DDR5 공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영향권, 기술 격차 4년입니다. 지금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여전히 시행하고 있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고, 특히 파운드리와 같은 경우는 7나노급, 그리고 DDR5 말하자면 D램과 같은 경우는 LPDDR5가 이번에 새롭게 공개가 되었고, 일반 DDR 같은 경우는 DDR4만 아직까지 나온 상황이죠. 또한 여기에 우리가 그 낸드 플래시로 불리고 있는 지금 저장용 메모리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236단 이렇게 YMTC를 통해서 여전히 그 기술 굴기를 하고 있는 중국을 볼 수 있어요. 중국과 같은 경우는 반도체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기술을 훔쳐와서라도 할 생각이다 라고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신 메모리는 지난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LPDDR5를 공개합니다. 중국 반도체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LPDDR5 개발에 성공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창신 메모리는 DDR5가 기존 LPDDR4X에 비교해서 밀도는 50%, 전력 소모는 30%가 감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신 메모리는 12GB LPDDR5, 팝 패키징 12GB LPDDR5 칩, DSC 패키징 6GB LPDDR5 칩 등 여러 개의 LPDDR5 시리즈를 출시한다는 내용의 공지를 공식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올렸습니다. 해당 제품의 상용화로 삼성전자와의 기술 격차는 4년까지 좁히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아직까지 HBM 수직적층은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창신 메모리의 LPDDR5의 개발 의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창신 메모리가 LPDDR5의 개발을 성공하면서 모바일 D램 시장에서의 입지가 강화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지금 18나노 이하의 D램 생산에 대해서 지금 미국이 막았었잖아요. 미국이 막았는데 이게 좀 늦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LPDDR5까지는 허용이 되는 이러한 분위기로 나가는 거죠. 이를 통해서 중국 모바일 기업을 중심으로 창신 메모리의 제품의 구매가 줄을 이룰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창신 메모리의 제품은 이미 샤오미, 트랜션 등 중국 스마트폰 업체의 검증을 받았으며 조만간 상용화가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리고 모바일 D램 시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가지고 다니는 기기가 많아지게 되면서 그리고 무게가 더 가볍고, 그리고 전력 소모도 낮고, 이러한 곳에 이 모바일 D램이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러한 것을 지금 LPDDR로 다 커버를 하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모바일용 D램 시장의 규모는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옴디아에 따르면 모바일 D램 시장 규모는 2023년 123억 4천만 달러에서 2027년
255억 달러, 약 106.65%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2배 이상 성장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점유율에도 균열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건데, 그동안 모바일용 D램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3사가 90% 이상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창신 메모리가 LPDDR5의 개발로 향후 경쟁이 격화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에서는 지금 창신 메모리의 LPDDR5를 사용할 가능성 거의 적죠. 그러나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고 해외 기업이라 할지라도 중국 내로 들어간 기업이라고 하면 중국 정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지금 점유율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나 생산 캐파를 늘릴 수 있다라는 부분은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금 생산 캐파가 그만큼 늘어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 미국의 반도체 장비 규제 때문에 라고 볼 수가 있죠. 2023년 1분기 글로벌 모바일 D램 점유율을 보면 옴디아에서 분석한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57.6%, SK하이닉스가 18.8%, 이렇게만 보더라도 거의 80%에 가까운 70%에 가까운 점유율이죠. 여기에 마이크론이 17.9%까지 하면 90%의 점유율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최근 중국 스마트폰 업체인 비보에 LPDDR5T 16GB의 패키지 공급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창신 메모리에 대한 전문가들의 입장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미래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트랜스포스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신 메모리는 DDR4, LPDDR4X, LPDDR5 제품군까지 갖추고 있어서 어느 정도 대응은 가능하다라는 그런 분위기죠. 모바일 D램 시장에서 창신 메모리의 입지가 강해지고 있다. 이번 개발, 특히 LPDDR5의 개발을 통해서 입지는 어느 정도 강해진 것은 사실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전에 그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창신 메모리가 LPDDR2 정도 3 수준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점차적으로 기술력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기술력이 성장하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고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의 통제 때문에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반도체 굴기의 속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중국 정부를 통한 대기금을 통한 반도체 굴기를 통해서입니다. 지난달 샤오미가 출시한 샤오미 14에 YMTC의 낸드 플래시가 탑재가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YMTC의 경우 지난해 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보다 먼저 232단의 3D 낸드 플래시 양산에 성공해 시장의 주목을 받았는데, 물론 성능은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보다 떨어진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만들어냈다라는 게 더 큰 의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 중국에서 지금 파운드리, 비메모리로 불리고 있는 파운드리, 메모리로 불리고 있는 D램과 낸드 플래시 모두에게 지금 힘을 굉장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SMIC, 창신 메모리, 그리고 YMTC를 통해서 반도체의 진군을 이루어내고 있는데, 이들의 진군이 어디까지 갈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국의 반도체 성장은 이제 거의 한계가 오지 않았느냐라는 저의 생각인데, 만약 다른 내용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빨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했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